자, 2021학년도 가톨릭대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뭐 여러분들 1번에서 5번 보면은 어구 문제제, 어휘 문제죠. 빈칸 어휘 문제인데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5번. 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 랭크인데요. 자, 이런 멀티플 랭크는 그 경우에 따라서 뒤에 거 먼저 이제 판단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여기는 이제 문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앞에 거 풀고 뒤에 거 풀고 해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 문장에 멀티플 랭크가 나왔을 때는 뒤에 거부터 먼저 접근해 주시는 게 요령이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는 문장이 아예 달라요. 다르니까 내용을 판단하면서 가봅시다. 여기도 이제 좀 토픽, 뭐에 관한 글인가는 찾아주셔야 돼요. 뭐에 관한 글일까요? 네. classifying things, 뭔가 분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뭔가 분류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디서 분류한대요? 이 사람들 와인을 분류하잖아요. 와인 굉장히 다양한 와인들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또 뭐에서 분류하냐면 the classification of people by title. 자, title이니까 직위, 그러니까 사람 뭐 여러분들 그 프랑스 하면 뭐 백작, 공작, 자작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어떤 직위나 직책이나 이런 걸 많이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타이틀에 따른 분류,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not only but also에서는 뭐가 핵심이다? but also 얘가 핵심이다. 얘가 핵심이다. 그래서 타이틀에 따른 사람의 분류, 이게 이 글의 토픽입니다. 이게 토픽이고, 자, 그러면 뒤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거 전제니까요. 그들은 또한 그들의 뭐를 보여준다 했는데 with regard to politeness and attention to social norms 했으니까요. 사람에 대한 분류겠죠, 당연히. 또 사람에 대한 분류, 이렇게 보니까 예절. 프랑스 예절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식사 예절도 그렇고 뭐 인사법이나 뭐 이런 것들, 또는 사교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 규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들의 뭐를 보여준다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걸 뭐 한다 그러겠어요? 당연히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플러스적인 의미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니까 obsession, 집착을 보여준다. 가능하겠죠? 어쨌든 여기에 대한 플러스니까요. 유연성이라는 것은 뭔가 여백을 허용하는 거니까 이건 해당하지 않겠고요. 여기 spontaneity 비슷하죠? 그 다음에 fastidious 뭐예요? 이것도 역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까탈스러움이니까 obsession하고 좀 비슷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 요 중에서 앞에 거는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런 어구들, 이제 타이틀에 따른 분류와 더불어서 또는 also가 들어갔으니까 politeness라든가 또는 social norm에 따른 분류도 역시 얘네들이 뭔가 긍정적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요 두 가지가 되겠고, 자, 그러면 뒤에 다시 like labels passed on wine bottles에서 다시 와인하고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사람이 나오겠죠. 또한 apply to people, stick.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 대한 것도 이제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there is a little blank 했으니까, 자, little에 주목하셔야 돼요. 부정입니다. in crossing class barriers 했으니까요. 뭐야? 사회 계급을 넘나드는 거는 거의 허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허용한다는 표현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플러스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직위, 타이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귀족, 또는 공작, 자작, 이걸 함부로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평민에게 이런 거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부여하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proximity는 근접성이고요. 그 다음에 fluidity는 유연성이니까 유연성이 없었다. 계급 이동에 대한, 사람들의 계급을 이동하는 데 대한 어떤 통로, 이동성 이런 걸 허용했다 안 했다, 거의 하지 않았다 해서 유연성이 없었다, 이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는 fastidious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뒤에는 little fluidity, 융통성, 유연성. 원래는 액체니까요. 액체는 흐르는 거잖아요. 모양이 결정되지 않은 거. 자, 5번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은 이제 스트럭처 문제죠. 구조를 판단하고 문법적인 이제 판단을 하는 얘기인데요. 자, 7번 한번 가볼게요. 7번 보시면
game haven, 고유명사죠. 뭐 어떤, 게임인가 보죠. has been praised 했대요. for its business model. 자, 그러면 명사 뒤에 빈칸이 있으면 항상 우리가 요령 알죠? 수식어구 가려내라 이거네요. 그럼 Tailor, 이 Tailor가 지금 뭐 명사로는 꼴이라는 뜻이 있겠습니다만 동사로는 뭐예요? 뭐 맞추다. 원래 옷을 재단하다에서 나온 말이죠. 옷을 재단하다니까 맞추다. 이거니까 이 모델을 맞춰준 거겠죠. 모델을 맞추다니까요. 뭐에 맞추다가 나오겠죠. 뭐뭐에. 그러니까 Tailor A를 맞추다 이거죠. 맞춰서 뭐에 맞출 거냐 하면 to B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A가 지금 뭐예요? It's business model 이렇게 되었으니까 목적어 앞으로 갔어요. 그럼 얘는 PP가 되겠고 뒤에 to가 따라 붙겠네요. 정답은 그러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도 보니까 선택지 보니까 일단은 뭐 life의 형태를 이제 명사에 관사를 붙일 거냐 말 거냐를 구분하라는 건데 life 그냥 쓰면 이거는 보통 생명이죠. 생명 또는 생명체, 생명. 그다음에 the life는 뭐 그 생명이나 뭐 그 인생 뭐 이렇게 되겠고 a life 하면 보통 인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생 또는 인생, 일생 뭐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어구가 적합하냐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other planets, other 뒤에는 복수명사 와야 돼요. another planet, 다른 행성이에요. 이것도 another 뒤에는 단수명사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the other planets 했으니까 이거는 the other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행성들이죠. 나머지. 역시 이거 나머지 하나, 이건 나머지 하나. 자, 그러면 이제 적합한 어구가 어떤 거냐 봅시다. One of the main goals. 자, 이거 주어네요. main goals. 원이 주어죠? For space exploration. 그다음에 has been to find. 찾는 거죠? 자,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니까 space exploration이니까 우주 탐사잖아요. 우주 탐사는 우리가 일생을 찾지는 않습니다. 뭘 찾죠? 생명체를 찾죠. 생명체를 찾기 때문에 life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혹시 뭐 the life 하면 그 생명체. 우리가 특정한 생명체를 꼭 찾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행성이라든가 나머지 행성이 들어가면 안 되겠고요. 다른 행성에서의 생명체를 찾는다라는 말이 가장 적합하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 20번은 역시 빈칸에 어구를 집어넣는 문맥 파악 문제가 되겠어요. 우선 이제 11번은 뭐 연결 어구여서 별로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12번으로 갈게요. 12번. 자, 12번. 우선 토픽이 뭐냐? 첫 문장을 보니까요. 자, politician이 믿는데요. Developing the new energy, technology.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이슈가 되는 좀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새로운 에너지 기술. 요걸 개발하는 임무가 어디에? 누구한테 있대요? Market Force. 이 Market Force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의 힘. 시장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그냥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 이런 걸 떠올리지 마시고 민간 이렇게 이제 떠올리시면 돼요. Market Force 그러니까 공공하고요. 그다음 이렇게 공익이라고 할까요? 공익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있어요? 사익이 있어요. 사익. 이거는 공공의 이익이니까 보통 누가 이 공익을 만들어 나가고 추구합니까? 이거는 뭐야? 정부죠? government. 사익은요? 기업이잖아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기업을 대표하는 게 보통 이제 시장이죠. 그리고 이거는 공공기관이라고 하죠. 공적 기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민간기관. 민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켓이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은 뭐에 따라서 움직여요?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마켓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민간이다.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익기관은 보통 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효과성을 추구합니다. 효과성. 민간기관은요? 효율성. 그럼 투입 대비 산출이 높아야 되는 거야. 얘는 효과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자, 효율성과 효과성은 약간 상반된 개념이라는 거 아시죠?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효과성이 떨어져요. 효과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정말 튼튼하고 좋은 집을 지으려면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자재도 많이 좋은 자재 뭐 좀 자재도 많이 들어가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결과적으로 튼튼하고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뭐가 떨어져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민간기관에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효율성을 따지겠고 그 다음에 공익성을 따질 때는 효율성, 돈 들어가는 것보다 얼마만큼의 퍼포먼스, 효과가 나오느냐 이걸 주로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보통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개발할 때 이걸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민간에 맡겨야 된다. 공공기관에 맡기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슈드가 들어가면서. 자, 그럼 토픽은 뭐예요? 토픽은 정해졌죠? 뭐예요? 여기서 New Energy Technology. 이거죠. 이걸 개발하는 임무. 이걸 누가 맡을 거냐? 정부가 맡을 거냐? 기업이 맡을 거냐? 그러니까 민간이 맡을 거냐? 그러니까 시장에 맡길 거냐? 시장이 맡길 거냐? 정부가 맡을 거냐? 자, 요거에 대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게 이 토픽에서 뒤에 보니까 자, that's not just because. 자, 나라의 법비 구조가 나와주죠? 여기서 연결하고 자, not just because. 뭐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다 했을 때 요게 더 중요하죠? 비싸. To get new technology started. 예. 요런 내용에 대해서 비록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disagree. 이거 반대한다는 거죠? 그럼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인 토픽은 뭐다?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개발은 누가 맡아야 된다? 정부가 맡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하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다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뭐가 사실이냐면 most of the modern technology 얘는 뭐예요? has been driving the US economy. 미국 경제를 이끌었던 대부분의 현대 기술은 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government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government가 들어가 있는 표현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government가 들어가 있는 표현 찾아볼까요? 자, reshape its market structure. 자, market 안 되죠? market 안 되고요. improve world economy. 자, 정부가 없습니다. didn't come spontaneous from market. market 안 되고요. market 안 되고 아니라 이거는 마켓에서 오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 안 왔다 했으니까 이게 결국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government가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3번은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The choice of the manpower. 자, 이것도 역시 시장이나 정부 이게 나와 있지 않아서 1번하고 3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이거는 뭐야? 마켓 스트럭처를 재구성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니까 마켓 스트럭처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담당할 거냐의 문제니까 3번 이게 그러면 결국 이때까지 마켓 포스 즉 민간에서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누가 해야 된다?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예. 자, 핵심적인 어구만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government하고 market 두 개를 비교해내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항상 여러분 글을 읽어 나갈 때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글을 읽을 때는 가능한 한 이분법적으로 분류를 해놔라. 그래야 문제에 대한 답의 접근이 쉬워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적인 건 뭐였다? government였다. 자, 그래서 여기 government가 들어간 market force가 아니다. didn't. 여기 부정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다? government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빈칸 문제, 21년도에 빈칸 문제, 가톨릭 때 빈칸 문제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고 좀 정형화되어서 단서를 많이 주고 있는데, 가톨릭 때 학교 문제의 출제 패턴이 그렇습니다. 항상 안에 단서를 제공하고, 답을 구성해주는. 그래서 선택지가 좀 어려운 편이지만, 답은 명확하게, 단서만 정확히 잡으면 되는, 키워드만 정확하게 잡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첫 문장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Water changes state.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물은 상태를 바꾼다. 물은 상태를 바꾼다. 무슨 말이냐? 이게 absorb heat. 뭐 하면서? 열을 빨아들이거나 아니면 발산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열을 빨아들이면 무슨 뜻이에요? 물에 열을 가하면
물의 모양이 뭐가 되죠? 기체가 되죠. 그 물에 있는 열을 뺏어가면 물이 뭐가 되죠? 얼음이 되겠죠. 예. 그럼 액체가 되기도 하고, 워터는 액체가 되기도 하고, 기본 액체 상태에서 기체가 되기도 하고, 고체가 되기도 한다. 이 말이라는 거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설명이다. 뭔가 주장이나, 어떤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단순한 그 상황에,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water changes state. 물은 상태를 바꾼다. 이 얘기죠. 기체가 되기도 하고 고체가 되기도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쭉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부연 설명을 해주면서 자, meanwhile 해놓고요. 뭐가 나옵니까? Snow and ice는 가끔 disappear, 사라져서 뭐가 돼요? atmosphere, 대기 중으로 들어가죠? 그럼 기체가 된다는 얘기네요. 뭐 녹지 않고 이거 고체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고체에서 이 변화죠? 자, 고체 상태에서 변합니다. directly, 바로 뭐로 변해요? gaseous state, 그러니까 기체로 변하는 거죠.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변하는 걸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sublimation이라고 불러요.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변하는 걸 우리는 요거라고 부르고, 그러면 또한, cold, 예,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지금. 그죠? 요 상태가 나타난다, 이거죠. 나타난다. 자, 그러면, 또한 이렇게 부르고 또한 그쵸. 요게 또한 이제 요 상태가 요건데요. 요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요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sublimation 상태가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gaseous state로 변하는 거. 그러니까 고체에서 바로 gaseous state로 변하는 거. 뭐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걸 말하는 걸까요? 하여튼 그런 거를 우리가 sublimation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또한 또 이 현상이 또 있다. 이런 게 또 있다. 언제? water vapor. 그러니까 기체죠, 기체. vapor 이제 발산되는 거죠. change directly to a solid. 그러니까 기체에서 바로 뭘로 바뀌는 거예요? 기체에서 바로 고체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반대 과정이죠. 반대 과정 둘 다를 우리는 뭘로? sublimination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rost나 snow crystal로 바뀐다 그랬으니까 기체에서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기 중에 있는 어떤 물 기체가 소리가 되거나 혹은 눈이 되는 거는 고체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요 반대 현상 똑같이 그러니까 고체에서 바로 액체로 변하는 현상. 액체가 아니죠? 고체는 좀 얼음 같은 걸 말할 텐데 이걸 해서 바로 기체로 변하는 현상. 반대로 기체에서 뭘로? 고체로 변하는 현상. 요 두 개 다 뭐라고 해요? sublimation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서로 역으로 그러니까 the reverse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The reverse of this process. 이 과정의 반대. 예, 그래서 1번인가요? 정답은? 자, 이 문장 안에서 답을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also를 연결어구로 해서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것도 토픽을 한번 잡아봅시다. 뭘까요? The danger in physical punishment on your child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좋아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뭐 physical punishment. 체벌이죠, 체벌. 자, 체벌. 체벌의 위험성. 그러니까 체벌의 부작용. 위험성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거의 메인 토픽이고 그러면 이 뒤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뭐 하겠어요? 나열하겠죠. 어떤 부작용이 있을 거다. 자,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여기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나열이 되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안 좋다 이거잖아요. 뭐 뒤에 보니까 뭐 어떤 이유가 나오고 그들은 behave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기 때문에 나쁘다 이거잖아요. because가 나오면서 그래서 자, 요 because 자, 왜 나쁘냐? 왜 나쁘냐? 요게 나옵니다. 왜 나쁘냐? 자, 그래서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 example이 나오고요. 오늘 네가 그에게 소리 질러 어디 화단으로 뛰어가지 말라고 내일은
내일도 또 뛰어가. 그럼 뭐 어떡할 거야? 오늘은 소리 질러서 욕만 했는데 내일은 또 말을 안 들어. 그럼 뭐 해야 돼? 때려야지. 그리고 다음 날도 또 말을 안 들어. 그럼 뭐 해야 돼? 오늘 한 대 때렸으면 오늘 한 대 때렸으면 다음 날도 또 그래. 그럼 뭐 해야 돼? 한 대 가지고 안 되지. 한 세 대 때려야 되나? 그 또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한 10대 때려야 되나?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뭐가 들어간다? vicious circle. 악순환이 된다는 거지. 올해 때리거나 아니면 방 안에 1시간 동안, 30분 동안 가두어.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완전히 스팽킹 해야지. 스맥은 그냥 찰싹 때리는 거고, 스팽킹은 진짜 퍽 치는 거죠. 아니면 1시간 동안 가둬야 돼. 결국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의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게 점점 뭐야? escalate. escalate 뭐야? 점점 단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결국 뭐 어느 단계 되면은 때리는 사람도 지치고 맞는 사람은 더 반항식만 생기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 escalate를 찾을 수 있느냐? 이 escalate란 단어를 찾아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어구는 escalate였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요 뒤에 있는 내용을 한 단어로 이 뒤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을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이렇고, 올해 이렇고, 다음에 이렇고, 점점 뭐예요? 단계가 높아지죠? 요걸 escalate로 찾아낼 수 있겠냐? 이런 유형의 문제였어요. 오케이. 그러면 1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토픽을 찾아야 되네요, 우리가. 토픽은 뭘까요? 맨 앞에 고유명사가 나왔네요. Opium War죠. 아편 전쟁입니다. 아편 전쟁, 역사에 관심이 있거나 없건 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국하고 중국하고 아편 무역 때문에 발생했던 전쟁이에요. 보통 역사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더러운 전쟁이었다. 이런 얘기 합니다. 중국에서 아편을 금지시키니까, 영국에서 이제 인도산 아편을,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제 모직물을 인도에서 갖다 주고 거기서 아편을 받아다가 그걸 가지고 중국에다가 팔았죠. 그래서 막대한, 중국에 있는 막대한 은을 유출시켰습니다. 그보다 이제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사회 문제였죠. 사람들이 아편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금지시켰더니, 영국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걸 강제로 또 아편을 팔게 했던 가장 더러운 전쟁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그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아편 전쟁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게 메인 토픽은 아니란 말이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편 전쟁을 바탕으로. 아편 전쟁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는 청하고, 중국 그 당시 청나라였으니까 청하고 그레이트 브리튼이 싸웠다. 그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중요하지가 않죠.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서? 자, 여기서 결국은 뭐냐면, 영국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 이긴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적, 즉, 청나라가 had no weapons. 무기가 없었어요. 근데 compared to British guns. 이게 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대포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총만이 아니라 보통 이 대포죠, 대포. 그러니까 이제 중국 대포는 고정식이고요. 배에 고정시키는 거고, 영국 대포는 이제 이동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동성이 있고, 다음에 사거리가 2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게임이 안 된 거죠. 게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얘기하는 거다? 무기 때문에, 무기의 차이 때문에. 전쟁에서 이 무기의 차이는 어마무시하죠. 이게 거의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거야. 사람 머릿수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지금 기술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이 보여줬다라는 거는 뭐냐? 결국 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 저 무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Technologically advanced. 그죠? 기술이 더 했다는 거예요? 앞섰다는 거잖아요. 요걸 표시할 수 있는 말이 technologically advanced. 요거였죠. 그래서 차이나가 단지 it was more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이겼는데 이유가 뭐예요? More technologically advanced. 더 좋은, 더 앞선 기술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 머릿수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요 어구, 요 건하고 이 건을 요걸로 대치시킬 수 있다. 이걸 찾아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자, 16번 뭐 토픽을 제가 이제 뭐 제시했죠. 제시했는데 뭐냐면 the mean of any behavior. 자, 이때 mean은 무슨 뜻이냐? mean 하면 여기 명사로 썼죠. mean은 형용사로 뭐 동사로 쓰면 당연히 의미하다. 뭐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형용사로 쓰면 중간의, 중도의 뭐 이런 뜻이 있고 또는 비열한, 야비한, 뭐 짓궂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명사로 쓰면 중간, 중도 이런 뜻이 있지만 또 어떤 의미도 있어요? 평균이라는 의미가 있죠. 평균. 평균. 어떤 행동의 평균.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문화적 표준이 된다는 거네요. 여러분 이런 거 볼 거 없이요. 바로 as 있잖아요.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as가 있으면 바로 동격이죠. 이 평균이 바로 문화적 표준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양식이잖아요. 문화라는 거는 행동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더라. 그 문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다른 문화에서는 어떤 식으로 행동한다. 뭐 문화는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종교일 텐데요. 뭐 절에 가면 사람들이 뭐 어떤 식으로 절을 한다. 뭐 교회 가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기도를 올린다. 이슬람교 사원에 가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한다. 이런 것들 행동 양식.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거를 평균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걸 문화 규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문화하고 종교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거. 문화라고 할 때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는 곧 문화로 번역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내용 파악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행동의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문화적 규범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냥 문화적 차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 함으로써 이걸 파악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문화, 그 다음에 불교 문화,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 이 차이를 알려고 하면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 양식을 보이는지, 그 양식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정도를 가지고 나타나는지 이걸 판단하면은 문화적 놈도 파악할 수 있지만 이 각자의 차이를 알 수 있겠죠. 아까 뭐 기도를 드리는 방식, 이런 거가 있다시피. 따라서라고 나옵니다. 자, 한 문화에서 그 특정한 행동의 평균,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이 언제 결혼하는지에 관한 거죠. 그게 높을 수도 있고, 결혼 연령이 what is found in another culture, 다른 문화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높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화 지역에서는 뭐 보통 이제 또 종교로 보면 이슬람 지역에서는 여성들의 결혼 연령이 좀 낮은 편이죠. 아무래도 어떤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라든가 실외 활동 같은 게 제한되다 보니까 어떤 결혼 정년기가 되면 집안에서 맺어주는 이제 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낫겠죠. 반면에 좀 자유로운 뭐 기독교 문화라든가 이런 데서는 결혼 정년기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례를 들려준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어떤 문화에서는 특정한 행동이 아마도 뭐 할 거다 이런 얘기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참 다음이 이어지죠. 자, 평균만이 아니라 여기서 not only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variance. variance는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variance 하면 우리가 분산이라고 합니까? 분산? 그러니까 뭐 통계학 좀 해보셨잖아. 평균, 그 다음에 분산, 편차. 이건 통계학 수학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균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 그죠? 예를 들어서 평균 소득이라고 하면 자, 어느 A 지역의 평균 소득이 있어요.
이 지역에 누가 사냐면, 예, 그,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의 그 회장인 그냥 필명하죠. 이재용 씨가 살아요. 뭐, 좀 어디 사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이 지역에 이재용 씨가 살아요.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 당연히 평균 소득은 어떨까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뭐, 저 같은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요. 근데 A 지역과 B 지역을 비교할 때, 이 지역이 당연히 높겠죠. 평균 소득은. 왜? 이거 압도적이잖아요, 이거. 그죠? 그렇다고 해서 A 지역이 B 지역보다 더 잘 사는 동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 이거 한 사람, 요 한 사람 때문에, 평균이 그냥 확 올라간 거지. 나머지는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저같이 소시민, 뭐,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평균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뭔가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게 얼마만큼 분산이 있느냐는 거죠.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요렇게 이제 보통 분포도가 보일 때 이 평균에서 이게,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 평균에 좀 몰려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면적은 다 동일하고요.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분산이라고 하고, 예. 분산은 어떤 차이에 대한 제곱의 평균이죠. 제곱의 평균이고 이걸 분산을 루트 씌우면 제곱을 걷어내면 편차가 되는. 그래서 표준 편차 뭐 이게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니까 자, 그것까지는 제가 다 뭐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더 잘 알 테니까. 그래서 이게 평균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산까지 필요하다. variance까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variance까지 필요하다. 그래서 이 variance가 또한 문화마다 이제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뭐 꼭 평균하고 variance는 막 철저하게 구분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variance라는 것도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정도 소개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얘도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 한 번 더 하죠. 이 말에 대해서. 그 어떤 문화에서는 특정한 행동이 뭐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앞에 평균하고 variance하고 큰 차이는 없죠. 당연히. 평균이나 뭐 variance랑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얼마만큼 이게 이제 분포되어 있느냐를 보는 거니까 얘가 들어가주면 되죠. 이 뒤에는 뭐 사례를 들어준 거니까. variance라는 말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말 찾아라는 얘기죠. 뭐 있을까요? 여기서 보니까 쭉 뭐 있나요? Strike many people as odd or surprising, stand out to be a dominant trend in its society, demonstrate a wide range of regional differences, have a small dispersion. 뭐야? 이것도 분포되어 있는 거죠. 분산. 네, 분포되어 있는 거니까 요 variance가 가장 어울리는 말은 dispersion이 되겠고요. difference는 아닙니다. difference는 아까 mean하고 연관된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마 3번하고 4번 여기 헷갈렸을 거고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difference는 평균하고 관련된 거예요. A 문화하고 B 문화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건 평균적인 걸 우리가 찾아보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variance 가지고 이제 얼마만큼 이게 다른 문화와 비교해서 얼마만큼 이게 분포되어 있느냐, 이것도 문화적 차이를 우리가 알아보는데 큰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되고 변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variance 같은 말을 찾아주셔야 돼요. different가 아니라 variance 같은 말은 dispersion입니다. 그래서 dispersion을 찾아와 주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처럼 이게 가톨릭대 문제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정확하게 어떤 그 핵심 어구를 가려내고 그 어구와 연관된 어구를 찾아내라.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강조 어구. not only but to be. 그럼 거의 문제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그 variance 같은 말 찾아라.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 강조하는 말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볼까요? 자, 17번은 여기도 좀 대문자가 보이고 해서 아마 cold war에 관한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냉전이죠, 냉전. 과거에 미국과 소련 간의 소비에트 연방이죠. 소련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전쟁, 냉전. 그러니까 그 전쟁은 보통 화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총이나 대포, 미사일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야? 불 붙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화약 같은 거 이제 폭발시키는 거니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런 무기를 가지고 하는 전쟁 말고 무기 없이 하는 전쟁을 우리가 Cold War, 그걸 냉전이라고 했던 거예요. 말의 어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냉전이 뭐였다? Managed conflict. 이게 중요한 거죠. 관리 가능한 갈등이었다. 냉전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어떤 새로운 사실을 전달해 주는 방식이란 말이죠. 냉전이라는 건 부정적이잖아요, 굉장히.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면, 관리 가능한 갈등, 즉 다시 말하면 좀 긍정적인 면, 냉정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 주겠다. 그럼 새로운 사실이잖아. 새로운 사실은 당연히 뭘 해줘야 돼요? 그거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자, suddenly 확실하게 팔러스 메이커들 뭐 서구 그 다음에 동구권 서구 동구라고 해서 이스트 하면 여러분 동유럽이에요. 동유럽. 그러니까 과거 사회주의 체제 하에 있던 그 소련의 위성 국가들, 소련 옆에 그 동유럽 국가들이고 그 다음에 서유럽 국가들은 좀 자유진영,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유진영,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 서독이죠, 서독. Appear to accept in private. 자,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팔러스 메이커들이 정책 결정자들이 뭐한 것 같아요? 좀 in private하게 받아들였어요. If not in public. 뭐예요? 뭐가 아닌 거예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private하게.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their rival had legitimate security consensus니까 rival은 서로 동구와 서구 이거죠? 합법적인 security consensus 적절한 어떤 안전에 대한 우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겠어요? 핵이죠, 핵. 그러니까 서로 전쟁을 하면 뭐 할 거라는 얘기예요? 양쪽 다 피해를 볼 거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뭔가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는 은밀히 만나서 뭐하게? 프라이빗하게 not in public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does 했으니까 결국은 여기도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예, 이 프라이빗이 들어가야 돼요. 사적으로 서로 지도자끼리 앞에서는 서로 막 싸우면서 공격하지만 뒤에서는 만나서 야 이거 좀 지나치다. 어차피 우리 싸워봐야 둘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앞에서 서로 막 그 약한 모습 보이면 자기를 따르는 미국하고 소련을 따르는 나라들에게 좀 가오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가오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에서는 굉장히 강한 말과 험한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프라이빗하게는 서로 만나서 은밀하게 공개하지 않고 뭔가 결정을 한다. 그래서 in private라는 말, 은밀하게라는 말이죠. 뭔가 비공개적, 비공개적 이 말 딱 들어가겠네. 네. 비공개와 가장 어울리는 말 뭐 있겠습니까? 이거 여기 있죠. informal rules, 비공식적인 어떤 법칙. 그러니까 formal하지 않다. 이거겠죠. 요 구조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네, 정답이 이걸 찾아내는 informal rule. 여기 이제 in private하고 informal rule 이거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자, 17번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18번 가볼까요? 자, 18번도 토픽을 찾아야 돼요. 자, 항상 여러분에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토픽부터 찾고 있어요. 뭐에 대한 글인지. 그리고 메인 이슈는 무엇인지 그걸 확인하면서 답을 찾아주셔야 돼요. 첫 문장 보니까 procedural justice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절차적 정의 또는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합니다. 이 절차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대응하는 말이 실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 실체적 정당성. 이 절차적은 우리가 상대적입니다. 이거는. 실체적은 이건 절대적이고요.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 이 절대적 진리라고 하면, 자연 법칙이죠, 자연 법칙. 만유인력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만유인력.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 근데 이런 자연 현상 속에는 절대적 진리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겠지만,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 인간 사이에 있어서는 절대적 진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있기도 하겠고, 어떤 영역에서는. 하지만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 재판, 법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범인인지 아닌지, 혹은 뭐 제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판사 입장에서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검사 입장에서도 얘가 사기꾼인 거, 혹은 범인인 거, 좀 살인자인 거, 이거 입증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판사 입장에서도 얘가 살인죄여서 사형을 내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아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범인이 뻔한 거나 이런 거는 뭐 그냥 나쁜 놈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애매한 것들은 상당히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과거에 뭐 살인죄로 복역하던 분이 재심 청구해가지고 다시 무죄 석방 받고 뭐 국가배상 받고 이런 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있었거든요. 한 2, 3년 사이에. 예.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다시 재판해보니까 과거의 그냥 어떤 그 수사기법이라든가 뭐 혹은 과학수사기법, 뭐 과학수사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고 심지어 이제 과거에는 뭐 경찰관들이 뭐 고문도 했고 그런 사실도 밝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진짜 어느 게 진짜 진실인지 우리 인간은 실체적 진실을 참 알기가 곤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판사 입장에서도 그 사형을 시켜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진짜 범인이 밝혀졌어. 그 사형을 선고한 판사 입장에서도 참 기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절대적 진실을 모르니까 우리가 뭐 절차만이라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절차를 거쳐서 하면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 거기까지 인간의 능력으로 거기까지만 우리가 인정을 하자. 하지만 이걸 벗어나고 뭔가를 하면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이나 절차나 거쳐야 될 절차나 이런 걸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걸 다 했을 때 이 사람한테까지 이걸 다 거친 사람한테 뭔가 책임을 묻는 거는 인간으로서 너무 가혹하다. 인간에게 불확실한 인간에게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절차적 정의 혹은 절차적 정당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인간은 다 알 수 없다. 신만이 한다. 신만이. 이게 진짜 뭐 A하고 B하고 둘이 뭐 서로 어떤 금전적인 문제로 다툴 때 A 말이 맞는지 B 말이 맞는지 A 말 들으면 A가 맞는 것 같고 B 말 들으면 B 말이 맞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구 간에 싸움이 있었을 때도 A 친구 말 들으면 B 친구가 잘못한 것 같고 B 친구 말을 들으면 A 친구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결정할 때 엄밀하게 짜여진 진리에 가장 다가갈 수 있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절차를 만들어 놓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그걸 이제 절차를 잘 지킨 사람들이 홍역 이제 실체적 진실과 좀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용인하자라는 게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건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Decision making process. 의사결정이죠. 즉, 의사결정이라는 건, 여러분, 판사가 판결 내리는 것도 의사결정이에요, 다. 땅땅땅 때려서. 이런 의사결정에서 어느 게 최선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의사결정할 때. 여러분도 원서를 쓸 때, 뭐, 어느 학교 쓰는 게 최선인지. 뭐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A 선생님하고 상담하면 여기 쓰라 그러고, B 선생님한테 상담하면 저기 쓰라 그러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점쟁이 아니잖아요. 점쟁이도 안 되죠. 점쟁이도 못 할 거고. 예,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지나온 시간은 알 수 있어도 다가올 시간은 몰라, 우리가.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법칙 중에 하나가 뭐다? 보이스. 뭐다? 이 보이스는 목소리라는 뜻도 있지만, 목소리를 내어서 뭐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고 의견을 밝히는 거죠. 주장을 하고 의견을 밝히다. 의견을 말하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죠. 뭔가 이제 군대 같은 데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없으면
합리적인 절차를 다 거쳤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재판장에서도 아무리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전문가에 의해서, 법률 전문가에 의해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돼요. 자기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orrectability, 즉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어떤 그 사법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는 나라는 일단 3번의 재판을 거치게 돼 있고 3심제. 그리고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뭔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재심이라는 걸 청구해서, 사실 이 재심은 뭐 거의 잘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3심제의 원칙을 잘못하면 깨뜨릴 수 있어서 4심제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 아주 엄밀한 조건 하에서만 받아들여주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으면 이런 그 수정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용기,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전제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정리됐어요? 자, 결국 우리가 procedural justice를 얘기하고요. 이거는 두 가지가, 이걸 이제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voice가 필요하고 correctability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요 어구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죠. one of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all related rule에서 연관된 규칙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가 제시됐다. 자, 그래서 연구 결과가 이제 제시하는데, 보이스가 인플루언스의 반응을 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결정에. 왜냐하면 그들에게 sense of ownership, 뭔가 내가 의견을 얘기했으면 그 의견에 대해서 내가 좀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유로운 의견 개진. 그 다음에 이러한 ownership은 발생합니다. 이런 결정은 at work, 직장에서. 그 다음에 employees value voice. 자, employee들은 이 voice를 계속 voice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 voice의 가치를 더 줘요. 심지어 언제조차도 해서 심지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는 더 뭐 하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 요 부분에 대한 부연이 돼야죠. 부연이 돼야 됩니다. 좀 더 강화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당연히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하고 in fact하고 새로운 어떤 사실로 부연을 한 번 더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연결하고 찾는 문제지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여기서 여기는 핵심적인 어가 뭐였다? even when이었습니다. even when. 이때조차도. 이게 좋은 건데 심지어 이때도 좋다. 그랬으니까 좀 더 강화해 주는 거, 부연으로 강화해 주는 겁니다. 네, 부연 강조해 주죠. 그래서 in fact가 어울리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볼게요. 19번의 토픽도 역시 뭘까요? motion pictures, 영화죠. 독특한 산물.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관객이 이전에 보지 못했어. 이랬으니까 결국 뭘 얘기하는 거다? motion pictures, 영화 얘기죠. 뒤에도 film 계속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뒤에 보니까 딱 뭐가 나오냐면 though가 나와주면서 주장을 한정합니다. 그럼 그 뒤에 주장이 나올 거예요. 볼까요? 일반적으로 영화라는 거는 즐기죠. A relatively stable following 했으니까요. 그 고정적인 어떤 following, 그 추종자, 따르는 사람. 그렇지만 each individual film, 각각의 어떤 개별적인 영화들, 여러 영화들이 있을 거잖아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각각 개별적인 영화들은 이제 unproven commodity,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영화를 좋아해. 그렇다고 세상에 나오는 모든 영화를 다 보지는 않는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영화, 좋아하는 영화 이런 게 있을 거고, 좋아하는 배우 혹은 좋아하는 감독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위해서는 there is no built-in guaranteed audience. 뭐가 없어요? built-in, 내장된 거죠. 그러니까 뭐 guaranteed, 보장된, 내장되고 보장된, 그러니까 이제 고정된, 확정된 관객이 없어요. 내가 영화만 나오면 내 영화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내가 영화를 만들어냈지만 10사람이 볼 수도 있고 100만 명이 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요 내용을 보면 결국 이 결과는 뭐예요? 결국 응? 결과가 뭡니까 이게? 불확실성이죠. 결국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잖아요. 내가 영화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누구나 다 나는 보장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듀서들은 불확실하다, 불확실. 뭔가 불확실하다. 이 불확실성, 요게 들어간 말 찾아줘야죠. minimize cost, 이건 코스트 문제고요. 코스트는 불확실성하고 상관없죠. take a gamble. 자, gamble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여러분 지금 원서 쓸 때잖아. 응? 원서 쓸 때인데, 자, A라는 학교에 경영학과라고 쳐. 경영학과. A라는 학교에 경영학과를 쳐. 이 학교에 보통 이제 뭐 커트라인이 뭐 80점이야. 이 학교에 보통 이과에 커트라인이 보통 80점이야. 근데 내가 이 학교 기출문제를 한 5년치를 풀어봤더니 대략 뭐 한 70점대 후반에서 75점에서 한 85점 사이가 나와. 85점? 한 81점이라고 하죠. 요 사이가 나와. 야, 그러면 이거 좀 살 떨리지 않니? 얘가? 그죠? 살 떨리지? 보통 이제 80점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최고 잘 볼 때가 81점이야. 근데 올해 좀 학생들이 뭐 경쟁률이 몰려서 커트라인이 이게 한 2점이 돼버리면 나는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난 이 학교 이과가 너무 가고 싶어. 그럼 한 번쯤은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시험장에서 진짜 최대한의 집중을 발휘해서 내가 최고 점수에서 한두 문제 더 맞을 정말 그런 각오를 하면서 그런 기대도 하고 그런 의지도 보이고 그런 열정을 보이면서 내가 한번 써볼 수 있잖아. 이건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건 도전이라고 해. 챌린지야, 챌린지. 이건 도전이라고 해. 이건 도전해볼 수 있지, 당연히. 내가 뭐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낫잖아, 이 정도면. 근데 내가 뭐 풀어봤는데 한 50점이야. 그래서 50점에서 한 60점 사이야. 근데 혹시 모르잖아. 막 이게 뭐 다른 학교 겹치고 뭐하고 뭐 올해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막 겹치고 뭐하고 해서 이게 점수가 확 떨어지지 않을까? 혹시 뭐 나중에 추가로 해서 확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시험장 가면 뭐 내가 아는 것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이제 원서를 쓰는 거는 이건 왜 갬블이라 그래. 차이가 뭐예요? 얘는 확률이 있잖아, 그래도. 근데 얘는 확률이 거의 몇 %예요? 1% 이내잖아, 이거. 이런 건 이건 도박이야, 도박. 이건 갬블이라고 해. 차이가 뭐야? 불확실성이 너무 크잖아, 이게. 응? 불확실성이 너무 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챌린지하고 갬블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불확실성이. 가능성이 너무 작아. 그걸 우리가 갬블이라고 해요. 그리고 불확실성을 말하죠. 그 영화 감독은 뭐 할 수밖에 없어? 갬블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좀 유명 감독이야. 응? 봉준호야, 봉준호. 평타는 치겠지. 근데 이제 입봉하는 감독이야. 혹은 한 두세 편 만들었고 그렇게 아주 흥행하지 못한 감독이야. 근데 어쨌든 영화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들잖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작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을 대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가 있어요? 도박이죠, 도박. 네. 그래서 여기는 갬블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프로듀서들은 take a gamble. 도박을 하는 거야. Each time. each time은 여러분 이거 whenever죠, whenever. whenever 여기 부사절입니다. They make a film. 그들이 영화를 만들 때마다 뭐 하는 거다? 도박하는 거야, 도박. 충분히 이 gamble이라는 용어를
단어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20번으로 가보죠. 20번. 역시 토픽이 뭘까? 예수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어디로? To penetrate to the core of human being. 인간의 어떤 코어 속으로 침투해 들어간대요. 그리고 이 인간의 어떤 코어라는 거는 recognize itself. 스스로를 깨닫는데요. In the creative art. 뭐 뒤에는 중요하지 않네요. 어쨌든 뭐에 관한 얘기다? art. 예술에 관한 얘기고, 예술은 인간성을 어떤 꿰뚫는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파고든다. 이런 얘기네요. 인간의 마음을 파고든다. 그러면서 뭐 뒤에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한 번 더 얘기해 주겠죠. Art presents its creator's deepest understanding. 아주 깊은 이해와 고차원의 열망. 이걸 보여준다는 거네요. 그죠? 이걸 보여준다. 그리고 at the same time 동시에 예술가들은 종종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뭐로써? 예술가가 뭐예요? The articulate of our shared beliefs and values 했으니까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믿음이라는가 가치 이런 걸 보여주죠. 좀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키거나 가시화시켜서 보여주죠. 예술이라는 거는 통찰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다음에 이것들은 she expresses through an ongoing tradition to us, her audience. 이 she는 여러분 이거 예술입니다. art를 예술로 저기로 받은 거예요. 여성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나오죠. masterpiece라는 거, 걸작이라는 거. 어떤 거예요? 걸작이라는 거는 대작, 걸작.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나리자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대작, 걸작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거죠. 어떤 작품이에요? Contribute to our vision of life. 예. 우리의 인생에 대한 어떤 시야, 인생의 삶의 방식 이런 거에 좀 기여하고 우리가 뭐 하도록 해요? Profoundly moved, 감동받게 해요. 자, 게다가 자, 한 번 더 표현합니다. It does so. 인생을 보여주고요. 우리가 감동받게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too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over time and space.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절대적이라고 표현하고요. 절대적이라는 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거죠. 유니버설한 거예요. 유니버설. 응? 유니버설한 거예요. 보편적인 거죠. 응? 보편적. 자, 이런 유니버설한 거는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이미 검증이 끝난 거죠? 이미 검증이 끝나서 여러분들 뭐 삼각형의 두 변의 합은 한 변의 합보다 크다는 걸 누가 검증합니까? 입증합니까? 이건 유니버설한 거죠? 지구에서도 맞는 표현이고 우주에 가도 이게 맞는 표현이고 어디서나 맞는 표현이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보편적이다. 절대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요 말을 찾으라는 거죠. 요 말. 자, 요 말이 어떤 거냐? contribute, 기여한다? 이건 뭐 보편성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죠? 중요하게 to making the world diverse. diverse는 오히려 반대예요. 다양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건 진짜 하나야. the only죠. universal한 것. uni가 하나잖아. uni가 하나잖아. 딱 하나. 진리는 하나. 이런 거죠. catholic한 거예요. catholic 여러분. catholic이 보편적이라는 얘기예요. 보편적. universal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유일신이잖아. 원래 캐톨릭은 보편적이라는 말에서 캐톨릭,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절대적 진리라는 뜻에서. 예. 그래서 이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can bear the closest scrutiny.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관찰을 이겨내고 withstand the test of time. 시간의 검증에서 버텨낸 거. 뭐 한 거예요?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이미 검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검증 이미 끝난 거. 더 이상 검증할 필요가 없는 거. 검증을 다 이겨낸 거. 네, 이걸 찾아내는 게 여러분 핵심이었어요. 이 말이 이게 절대적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게 time and space,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는 over, 넘어선다는 얘기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이 뭘 의미하느냐. 뭐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잖아요. 사실 이거. 그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나왔던 거라서 상대적, 절대적 구분하면서 이제 절대적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더 이상 검증이 필요 없고 그동안의 검증을 다 거쳐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그런 걸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해봐도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다 검증을 해봐도 다 뭐예요? 다 이겨내는 것, bear하고 withstand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는 거, 요걸 이제 찾아내시는 거였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저하고 이제 공부하시면서 다 이제 한번 틀을 잡았고 개념을 잡았고 그것만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다면 네. 뭘 찾느냐 이가 중요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게 뭐 여러분들 만만치는 않았고 좀 쉽지는 않았을 건데 듣고 나면 저건데 하시는데 예, 이 가톨릭대 문제는 좀 이런 좀 딱 명확하게 뭔가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그거만 잘 찾으려고 좀 들어가시면 그리고 저하고 수업하면서 좀 생각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틀만 잘 벗어나지 않고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들어가시면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좀 쉬었다 가죠.